자, 다섯 번째,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법인세 비용, 이연 법인세 회계와 세무조정을 같이 공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챕터를 워낙 중요하다라고 보는 놈이에요. 자, 다 같이 칠판 먼저 보십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렇죠? 법인세 비용이라고 나와요. 그 전에는 당연히 세전이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이게 당기 순이익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건 요 놈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법인세 비용은 어떤 계정 과목이 떠요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할게요. 1번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실제로 내야 되는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요.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법인세를 쭉 계산할 거고요. 지방세 아까 구하시는 거 했고요. 농특세 했잖아. 맞죠? 이걸 먼저 구하시는 거고요. 다시 칠판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손으로 법인세 세무조정과 세액공제 감면을 넣어서 세금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말고. 제 말 알았어요? 이걸 아직도 회계사 세무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법인세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다른 일들 하세요. 재무팀에 있는 분이 이 세금을 구하는 거를 회계사나 세무사 당신이 해야지라고 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이걸 앞으로 내내 같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듣고요. 법인세 이런 거 못 구하실 수가 없어요. 알았죠?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아까 세무조사 했죠. 세무조사해서 과거 연도 거를 세무조사가 하면 추징을 하잖아. 여러분, 추징에는 세금을 원래 내야 되는 본세와 가산세 등이 있다고요. 또 하나 빨리 아까 뭐도 있다 그랬어요? 조세법, 처벌법, 특가법 가면 벌금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런 놈들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옛날 연도 걸 세무조사에서 여러분 추징되는 것도 법인세예요. 다만 조심할 게 뭐야? 예외가 세무조사 나오면 여러분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있어요. 부가세와 원천세 얻어맞는 거 여러분 이건 세금과 공과고요. 당연히 선금불산입이고요. 제발 과거 연도 세금 때문에 얻어맞은 건 법인세, 지방세, 농특세 관한 게 이 계정이지 부가세나 원천세는 세금과 공과야 계정 과목을 알았어요? 선금불산입하시고요. 3번 자, 여러분이 봐. 작년 2023년 연말에 어쨌든 전표를 법인세 비용을 1,000원이면 때려 넣어놓고 선납법인세가 만약에 뭐야 800이야 그럼 여러분은 미지급법 아이고 이게 왜 800이야 200이야 그럼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야 미지급을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미지급을 잡아서 물론 여러분의 계정 과목은 단기 법인세 부채야 계정 과목이 미지급 법인세로 달아도 돼. 근데 이게 올해 2024년 3월과 4월에 실제로 법인세를 내면서 미지급은 800인데 실제로 나간 돈은 900이야.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말은 전년도의 법인세 비용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야. 빨리 하니까. 빨리 하니까. 그러면 요 차액 100만 원도 2024년에 법인세 비용이야.
요것도, 그러니까 요것도 법인세 비용, 요것도 법인세 비용, 요것도 법인세 비용. 하나 더 있어. 4번은 뭐야? 아까도 여러 번 나왔네. 외국에다 낸 세금. 외국에다 낸 세금. 그죠? 여러분이 뭐야? 여러분이 로얄티를 받았어. 로얄티를 1,000억을 받았어. 그랬더니 그쪽 상대방 국가가 얼마 세금을 떼었어? 제한세율로 얼마? 15%를 떼었다고 그럴게. 그러면 현금은 850억만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저쪽 나라가 어떤 외국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주고 로얄티를 받아서 제한세율로 15%를 떼면 요 15%가 법인세 비용이야. 여러분은 인간이면 요 놈을 찾고 선납법인세를 잡고 싶어. 원천징수된 거라고 보니까 우리가 선납법인세라는 건 여러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띈 게 선납이야. 이건 외국이 띄었잖아.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선금불산입하고 이게 아까 말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다. 마지막 날 배울 거고 한도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았죠? 지금 올해 내야 되는 것도 법인세 비용, 세무조사에서도 터진 것도 법인세 비용, 작년 연말에 잘못 잡아서 더 내는 것도 법인세 비용, 외국에다 낸 놈도 법인세 비용. 여러분 이렇게 법인세 비용은 이런 놈이 들어가는 거야. 이런 놈이. 그런데 요 놈의 합계액에서 1, 2, 3, 4 합계에다가 여기다가 뿌라 마이나 이연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의 증가 감소를 더하고 빼는 거야. 길어. 이연 법인세는 자산이 있고 부채도 있는데 얘네들의 증가 감소를 더하고 빼. 이게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의 정체야. 이게 법인세 비용이야. 그럼 여러분 공식대로 가면 요 토탈에서 봐. 이연 법인세 자산이 증가되면 빼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 줄어들면 더하고 이연 법인세 부채가 늘어나면 더해주고 이연 법인세 부채가 감소하면 빼는 거야. 어디다가? 요 1, 2, 3, 4 합계액에다가. 그래서 요걸 요 뒤에 있는 이놈을 이연 법인세 회계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은 1, 2, 3, 4에다가 이연 법인세 증감을 반영해서 요놈들을 가감한 거가 실제로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연 법인세 회계를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연 법인세 회계를 지금부터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다 이제, 그죠? 좋았어. 가운데 화면을 좀 쓰려고. 자, 천천히 여러분에게 끝장을 받으기로 했으니까 제가 한 손에는 계산기, 한 손에는 연필을 잡았어. 아, 미안해. 끝까지 다 지우고 새로 하자, 여러분, 이거. 자, 가요. 천천히. 여러분이 2024년 1월 20일 날 A라는 법인이 신설됐어요. 회계는 IFRS를 해요. 국제회계 기준을 하기로 했어요. 이 회사가 올해 세전이익이 여러분, 그죠? 세전이익이 120억이에요. 세무조정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갈 거예요.
그냥 쉬워야 돼요. 쉬워서 여러분 여기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이 세무조정으로 10억 원이 손금부인되고 유보고요. 봐요. 여러분은 개정 과목이 DBO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정 과목은 확정급여 채무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차변에 퇴직급여를 잡고 대변에 확정급여 채무라는 걸 잡았어요. DBO를 잡았어요. 퇴충을 잡은 거야. 추계액만큼을요. 그건 당연히 세법은 손금불산입이 돼서 여러분 세무조정이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그러면 자, 요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고 이놈이 과표야.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산출세액은 얼마야?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이 130억이야. 그러면 2억까지는 9%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8억은 19%잖아. 200억까지가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0.18이고요. 요 놈은 128에 19%를 때리면 24.32야. 여기다가 0.18을 때리면 이러면 법인세는 24.5고요. 지방세가 10%니까 지방세는 뭐의 10%예요, 여러분요? 그죠? 이 회사는 참 세액공제 감면이 지금 없어, 일단. 그럼 얘 10%니까 지방세는 2.45야. 45야. 그럼 여기서 24.5에 1.1이니까 26.95가 여러분 요게 좀 전에 지웠지만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계속 눈으로 보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약간 떨어뜨려서 내년이 됐어요. 내년이 됐어요. 그러면 가요. 내년이 되는데 내년에는 똑같이 세전이익이 내년에도 120억이고요. 근데 내년에는요. 어라 세무조정이 하나도 없어요.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각 사업연도 과표가 120억이에요. 그럼 산출세액은 2억에다가는 9%라 0.18이고요. 넘어가는 118억에 19%면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은 22.42예요. 그러면 요게 22.6이고 지방세가 2.26이기 때문에 토탈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예요? 23.7이에요. 1년이 또 흘렀어요. 2026년에 또 세전이익이 120억이에요. 그러니까 3년 똑같이 회계하고로는 이익이 똑같은데 마지막에는 세무조정이 뿌라 마이너스가 뭐야? 마이너스에 여기서 손금산입 저 부인됐던 퇴충이라는 DBO가 손금산입이 됐어요. 손금산입이 됐어요.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110억이에요. 산출세액은 2억에 9%를 때리면 이건 0.18이고요. 넘어가서 나머지 108억에는 19%이기 때문에 108억에 19%를 때리면 20.5이고요. 법인세는 20.7에 지방세 2.07을 때리면 토탈 세금은 22.77이에요. 이러면 눈으로 보죠. 뭐가 보여요? 세전이익은 3년간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요 첫해 유보라는 플러스 되는 요 유보 때문에 첫째 해는 26.95고요. 둘째 해는 23.7이고요. 셋째 해는 22.77억이에요. 다 같이 금액이 여러분 바뀌죠? 그죠? 여러분요 숫자가 이러면 안 된다. 회계학은 뭐야?
세전이익, 회계학의 이익인데 법인세가 뭐야? 요 유보, 회계하고 세법의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인 요 유보들이 어떨 때는 입금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손금으로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달라지면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잖아. 그지? 눈으로 봐. 달라지잖아. 그래서 나온 회계가 이연법인세라는 회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한 친구들이 요 유보들 때문에 요게 손익이 바뀌니까 기가 막힌 거야. 뭘 기가 막힌 거야? 요 연말에 봐요. 12월 30일에 세무조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가 얼마인지를 한번 취합해 보자. 그럼 지금은 여기는 지금 뭐야? 플러스 유보가 10억이잖아. 플러스 유보가 10억이야. 그러면 여러분 알잖아. 플러스 유보라는 개념은 뭐야? 플러스 유보 때문에 올해 세금은 더 냈다. 다만 언젠가 플러스 유보는 언젠가는 손금 산입이 돼서 이 해에는 세금을 줄인다. 이걸 다 알 거 아니야.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플러스 유보냐 마이너스 유보냐를 구해놓고 여기다가 논리가 뭐야? 얘가 언젠가 손금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마이너스 유보면 얘가 언젠간 입금으로 들어가면 그 해 세금을 얼마를 더 늘릴 거냐. 그게 여러분 기본 개념이 평균세율이에요. 자, 대답을 잘해봐 여러분. 보니까 이 회사는 거의 200억이 안 넘는 요 선에서 있어. 그죠? 주로 여기서 움직이네. 다시 쓸게. 우리나라는 과표가 2억이면 세금은 9%. 2억에서 200억 구간이면 19%. 200억에서 3천억 구간은 21%. 3천억이 넘어가는 구간은 24%가 우리나라 세율이야. 근데 세율인데 여기서 세금은 요거의 10%가 지방세가 붙잖아. 지방세가 붙으니까 요 놈은 0.9 하니까 얘가 9.9%, 요 놈은 1.9 하니까 이 놈은 20.9%, 요 놈은 2.1이니까 23.1%, 요 놈은 2.4니까 26.4%. 이래서 여러분한테 뭐라는 거야? 자, 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뭘 물어? 회사는 주로 어느 구간에서 과표가 형성되세요? 다 같이 이 회사는 어디서 형성돼? 다 같이 삼성전자는 이 유보들이 언젠가 손금되고 언젠가 입금될 때 몇 프로 세율들이 걸려요? 여러분 물론 이건 추정이야. 그죠? 2년, 3년, 5년 있다가 과표가 얼마가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 그지? 또 정권이 바뀌어서 세율이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추정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보통 200억 좀 안 되는 데서 움직여요. 전자는 3천억이 넘을 거 아니야. 우리는 3천억이 항상 넘어요. 이게 요 숫자를 우리는 평균 세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때리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올해 얘가 결손금이야. 그렇지? 결손금이면 이 결손금이 공제가 되면 여러분 세율이 달라지지. 올해가 100억이 결손금이 있는데 봐봐. 내년에가 이익이 나는데 봐. 내년에 쉽게 올해 마이너스 100억이야. 근데 내년에는 플러스 200억이야. 그럼 넷띵하면 100억이야? 그러면 요 세율이 걸리지만 내년에는 그지?
올해 100억이 결손인데 내년에는 1000억이 이익이나. 그러면 실질은 여기 걸리잖아. 이게 어려운 거야. 어쨌든 그런 얘기 하지 마.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는 주로 어느 구간에 과표가 형성이 돼요 라는 거기에 지방세 때린 이게 여러분의 이연법인세 잡을 때 평균 세율이야. 그래서 삼성전자 평균 세율은 단언코 26.4%야. 고민할 게 없어. 책에 보면 뭐 지랄같이 뭐 이게 나중에 익송금이 될 때 연도를 추정해서 그런 뻥 같은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그럼 교과서 같은 얘기야. 실무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됐어. 그럼 빨리 와요. 그러면 우리는 세율이 몇 프로야? 20.9%. 이 말은 뭐야? 올해 플러스 유보 때문에 20.9% 얼마? 2.09억만큼 세금을 더 냈지만 이건 뭐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플러스일 때 우린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요게 마이너스면 이걸 우리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불러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여러분 주거도 있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은 여러분 이건 우리는 선급비용이고요. 요 놈은 미지급비용이야. 왜? 선급비용이 뭔데? 올해 돈이 나갔어. 돈이 나갔어. 그죠? 근데 쉽게 7월 1일 날 여러분이 오너 자동차 보험을 냈어. 내년 6월까지 만기야. 그럼 7월 1일에 차변에 보험료, 대변에 현금, 연말에 가서 내년 건 뭐야? 보험료 죽이고 차변에 선급비용 뜨잖아. 그럼 선급비용이 뜰 때 상대 계정이 기존에 잡았던 비용을 마이너스 하잖아. 그게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아까 했잖아. 지웠지만 했잖아. 1, 2, 3, 4 합계액에서 뭐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하면 빼준대잖아. 왜? 선급비용. 2.09억은 내지만 나중에 돌려받으니까 선급비용이야. 그래서 요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신설이잖아. 처음 나왔잖아. 그럼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한 거야. 그럼 아까 1, 2, 3, 4 26.9억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된 게 2.09를 빼. 이게 손익계산세 전표야. 전표야. 그럼 이게 얼마야? 24.86이야. 전표가 차변에 법인세 비용은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늘었구나. 그거를 뺀 24.86억이 법인세 비용이고 미지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부채는 내가 내야 될 돈은 26.9억이고 요 나머지 2.09는 이걸 우리가 선급비용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불러요. 이런 회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은 26.95억을 내지만 올해 비용은 이 금액을 뺀 거야. 왜? 이건 선급 비용이야. 올해 비용으로 안 잡는다. 왜? 나중에 세금을 줄일 거니까. 세무조정은 막판에 배워. 두 번째가 근데 여기서 연말에 요 유보의 잔액을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빨리 자, 여기서 바보 아니야 이게. 계산도 못하나 씨. 숫자를 아까 잘못 써서 그랬어. 자 이제 둘째 해야. 둘째 해는 세전이익 120억인데 봐. 올해는 세무조정이 없어. 그랬어. 그 올해는 실질로 내야 되는 세금은 24.86억이야. 아까 요 계산 합계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봐야지. 이연법인세는 여러분 12월 말에는 역시 똑같이 뭐야? 올해도 플러스 유보가 DBO가 10억이고요. 평균 세율도 20.9%면 뭐야? 똑같이 2.09야. 플러스 유보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여러분 둘째 해에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으니까 빨리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다 증가 감소가 있어 없어? 빨리 없다고 그래. 없잖아.
없잖아. 똑같은 유보잖아. 증감이 없잖아. 그러면 올해는 내가 실질로 내야 되는 세금에서 이연법인세 증감이 없으니까 그냥 법인세 비용은 24.86억이야. 그럼 차변에 법인세 비용 24.86억,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 28.86억이야.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해에 가서 마지막 해에 실질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 얼마야? 22.77억인데 자 마지막에는 자 12월 말에는 시작 연말에 플러스 유보가 없죠. 넘어왔던 유보가 선금 산입돼서 죽으니까 이제 이 연말에는 유보가 없어요. 여기서 평균세를 때려봐야 0이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0이면 전년도 대비하면 뭐야?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2.09억이 감소했죠. 그래서 1번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22.77에다가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한 건 더해 헷갈리면 선급비용을 잡으면 비용을 죽이지만 내년에 선급비용을 대변으로 죽여버리면 비용이 늘잖아. 그래서 2.09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2.09 하나만 얼마? 24.86. 그러면 전표가 연말에 법인세 비용은 24.86. 대변에 미지급 법인세는 실제로 내야 될 돈은 22.77 그리고 전년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이연법인세 자산이 없어지죠. 그러면 눈으로 봤지만 우리는 3년간 똑같이 법인세 비용은 24.86, 24.86, 24.86. 봤죠? 안 바뀌지? 이게 이연법인세라는 회계예요. 이걸 논리로는 자산부채법인데 기억해. 지금 이 논리까지는 이건 옛날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로 배웠을 때 이럴 때는 원래 이건 이연법이에요. 손익의 이펙트만 따진다. 이건 원래 이연법인데 의미가 없어. 요새 법논리는 자산부채법이에요. 어쨌든 이게 이연법인세야. 여기까지 쉬웠죠? 살짝 쉬어가는 시간 세무조정해. 세무조정 하시라고요. 자, 기억해요. 나는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은 두 가지가 있다. 선택해. 1번 원론적인 방법은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이연법인세 부채는 세법은 이런 게 자산부채가 아니야. 알았죠? 근데 자산이 아닌데 회계가 지금 자산으로 잡았지 여러분, 그지? 자산으로 잡았지.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 잡으시는 거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임 이연법인세 자산 2.09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얘가 없어지면 없어지고 이거를 일로 법인세 비용을 늘렸다 이거야. 요놈과 요놈 하면 26.95니까 다시 손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26.95 기타 사회유출. 이게 여러분이 처음에 잘 이해들이 안 돼. 왜 얘를 송금산입하는데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요놈을 늘렸다라고 보는 거야. 어? 이해하셨어? 그냥 이연법인세 자산 잡으면 손금으로 법인세 비용을 늘려서 손금불산입이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줄면 다시 한다. 아, 좋고. 그리고요. 요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참. 두 번째는 이러면 회계사님 어려워요. 왜요? 아니 손익계산세 비용은 24.86인데 왜 이래 어려워? 그러면 이연법인세 세무조정 하지 마. 안 해도 돼. 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요놈만, 눈에 보이는 법인세 비용만 손금불산입해. 이래도
답은 똑같아. 둘 넷띵하면 24.86이니까 똑같아. 다만 저는 끝까지 주장할 거야. 여러분은 남한테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잖아. 1번으로 해. 남들은 못 쫓아와. 1번으로 배운 적들이 없어 남들은. 여러분은 1번으로 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손금으로 넣어서 얘를 죽여. 이렇게 해. 사실 2번은 틀린 세무조정이야. 이게 왜냐면 세무상 자본을 구하는 게 50호 가포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요 마이너스 유보가 반영이 안 돼요. 세무상 자본할 때. 그래서 이 1번으로 해. 그냥 외워서. 두 번째. 둘째는 이연법인세 증감이 없잖아. 그러니 그냥 요 놈을 손금 불산입으로 24.86을 하면 되고 이때 들어오면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봐. 이연법인세 자산이 일로 왔었죠. 그죠? 일로 왔죠. 그러면 뭐야? 봐요. 이렇게 이제부터 좀 어렵다. 그죠?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이제 없어지면 좀 전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버리면 손금의 마이너스 유보고요. 그렇죠? 이 금액이 합산된 걸로 봅니다. 합산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이 없어지면 자, 처음에 저기서 제가 하라는 대로 가면 여러분은 그냥 24.86만 손금 불산입하면 되지만 이연법인세 자산이 없어지려면 이제 요 놈이 입금산입 이연법인세 자산이 2.09가 없어져서 저 유보를 죽이시고요. 그러면 이 뜻이 뭐야? 얘가 없어지면 요 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일로 들어가면 얘를 늘리고요. 얘가 없어지면 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손금 불산입으로 법인세 비용은 실제로 내가 냈어야 되는 20.77만 부인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버리란 말이야. 이연법인세가 자산이 들면 손금해놓고 법인세 비용을 늘려서 부인하고 이연법인세가 죽으면 입금으로 잡아버리고 이놈을 죽여서 빼서 차액을 넣으란 말이야. 결론은 요 놈만 부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 되면 외우라고. 하다 보면 언젠가 돼. 알았어요? 돼. 잊지 말고 나는 여러분이 1번으로 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도 더럽게 많이 남았어.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까? 빨리 와. 거꾸로 해볼까? 여기서 혹시 이게 혹시 마이너스 유보가 많으면 여기다 평균세일 때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어나면 뭐야? 그렇죠? 늘리는 거야. 일로 와. 여기다 쓸게. 그냥 내 여기다 쓸게. 자, 봐. 만약에 실질로 내가 세금 계산하니까 1,000원인데 이연법인세 부채가 100원이야.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뭐야? 여기서 뭐가 마이너스 유보가 있었나 봐. 그렇죠? 그럼 아까 했어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어나면 이 실질 법인세에다가 더하라고 그랬어? 빼라고 그랬어? 더하라고 그랬어. 왜? 미지급 비용이야. 미지급 비용 전표 엄마에 넣으면 차변이 비용이고 미지급 비용을 띄우잖아. 맞아? 그래서 늘리는 거야. 그러면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집어넣어? 법인세 비용 1,100원, 미지급 법인세 1,000원, 이연법인세 부채야. 5초 안에 시작. 아 힘들어. 세무조정해 여러분. 세무조정해. 이거 누가 주셨다. 이거 와우. 기가 막히네 이거. 주셨으면 먹어야 돼. 빨리 세무조정해요. 나 이거 좀 따게. 자,
아까 배운 대로 쉬운 방법으로 가면 그냥 이연법인세 하지 마. 그냥 눈에 보이는 법인세 비용만 1,100원을 불산입해.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세법은 뭐야? 빨리 세법은 그죠? 요런 이연법인세 부채가 뭐야? 이건 그죠? 부채로 안 봐. 우리가 부채가 아닌데 부채 잡으면 뭐라 그러나? 요 놈을 입금산입하죠. 입금산입 이연법인세 부채 100원 플러스 유보. 그러면 논리로 봐. 얘가 없다 그러면 법인세 비용도 1,000원이었다는 뜻이야. 이해해? 이전표를 안 잡았으면 1,000원일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1,000원만 송금불산입한다. 법인세 비용을. 기타 사회 유출. 어쨌든 1번도 1,100원이요. 2번도 합하면 1,100원이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2번으로 하라고 권유를 한단 말이야. 왜? 아무도 2번으로 세무조정을 안 하니까. 왜? 이연법인세 세무조정은 누구라도 어렵거든. 이해하나? 마음이 콩당콩당 한다고. 애를 안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안 하거든. 해! 여러분은 과감하게 때려. 안 어려워. 이연법인세 자산이 늘면 손금이고 법인세 비용 늘려서 송금을 산입하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늘면 입금이고 법인세 비용을 줄여갖고 손금을 산입해. 안 되면 외워서 해. 이게 회계와 세무조정을 설명한 거고요. 그렇죠? 됐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그럼 이제 2번을 더 가는데 이제 첫 번째 하나 더 갈 거야. 이제부터 시작. 여기다 뭘 한다고? 여기다가 세액공제 감면을 넣을 거야. 오케이? 세액공제 감면을 넣을 거야. 세액공제 감면을 지우고. 자, 봐요. 여기서 이 회사가 지금 120억이 이익이 나서 DBO가 10억이 송금불산입이 유보가 돼서 각 사업연도 과표 산출세액이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야? 여기에 세액공제가 들어가. 이 회사가 여러분 이 회사가 세공제가 들어가. 그때 하나 먼저 해볼게. 여러분 A가 중소기업이 뭐라고 그럴까?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그래 볼게. 자, 가요. 우리나라에는 최저한세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이. 이 최저한세라고 하는 건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그렇죠? 요게 100억까지는 10%고요. 1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12%고요. 1,000억까지. 1,000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17%입니다. 이게 최저한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 감면이 있어도 뭐라고요? 있어도요. 요 세금은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과표가 얼마야? 130억이죠. 그러면 최저한세를 한번 때려보면 100억에 10%면 10억이고요. 넘어가는 30억에 12%면 얼마야? 3.6이죠. 그럼 요 놈이 13.6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이 회사는 13.6에는 세금을 내야 돼요. 요게 그냥 결정세액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세액공제 감면이 뭐가 있다? 빨리요. 여러분 R&D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얼마? 8억. 통합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좋아 7억.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5억이야. 그러면 이걸 다 받았더라면 24.5에서 15억을 빼면
9.5를 내야 되는데 빨리요. 최저한세가 얼마라고요? 얼마는 내야 돼 최소한? 13.6억은 내야 된다고. 이건 이해하시겠나? 뭐 법인세 몰라서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은 세액공제가 있어도 법인세는 최소한 내야 되는 세금이 있다고. 그게 공식인데 13.6이니까 이 말은 실제로는 얼마는 내야 된다고. 그러면 15억이 아니라 얼마밖에 못 받는다고. 얼마? 10.9억만 빼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 얼마? 4.1억은 2월 된다고. 세액공제는 10년간 2월 돼. 그래서 올해 15억의 세액공제가 있었지만 4.1억은 못 받는다고. 10.9억만 받는 거야. 그럼 여러분 5초 안에 대답.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가 있어. 5초 안에 대답해. 여러분은 둘 중에 뭘 2월할 거야? R&D를 2월할 거야?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2월할 거야? 빨리빨리. 5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어. 마르고 닳도록 검토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없어. 지금 대답 못하면 여러분은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 평상시에들 공부해. 우리 회사에는 없어요. 이런 걸로 안 하면 하지 말고. 5초 지나가. 뭘 2월 시킬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와? 이 말하면 다 제가 용서할 거야. 회계사님, 이런 거 배우러 왔어요. 맞아. 이런 거 배우러 온 거야. 이제까지 공부 안 했으니까. 아까 배웠는데 아유 답답해. 제가 R&D는 농특세가 안 붙어요. 통합은 농특세가 붙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R&D를 받는 거야. 왜? 이 10억 9천 중에 R&D 세액공제 8억 받으면 20% 농특세는 안 내도 되니까. 그리고 통합투자를 7억 중에 얘가 8억을 받았으니까 이 중에 2억 9천은 통합을 받고 넘어가는 4억 천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됐어? 그러면 답이 바뀌지. 시작. 시간 없어. 빨리빨리. 1번. 법인세는 얼마야? 내야 되는 법인세 13.6. 거꾸로 가. 농특세부터 얘기해. 농특세는 얼마 내야 돼? 올해 얼마 받았어? 통합투자. 2억 9천에 20%면 얼마야? 0.58. 농특세는 5,800만 원 내고 여러분 또 5초. 지방소득세 얼마야? 시간 없네. 빨리빨리. 얼마? 지방세 얼마? 또 헷갈릴라. 아까 과표의 10%라고 얘기를 했죠? 외국납부세가 없으면. 맞아? 과표래. 산출세액의 10% 기억나요? 얘는 법인세 결정세액이고 지방세는 산출세액의 10%니까 2.45억. 그러면 자 1, 2, 3, 4 토탈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1, 2, 3, 4는 얼마? 법인세 13.6, 농특세 0.58, 지방소득세 2.45.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16.63. 오케이. 이게 1번이야. 여러분 거기다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증감을 빼. 여러분 빨리 여기 계산해놨잖아.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야? 플러스 15가 15인. 빨리 얼마야? 2.09 맞아? 맞아?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야? 뭐야 이연법인세 자산이? 나중에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야? 2월 된 거 안 보여 여러분? 2월 된 거 얼마 있어? 내년에 세금 줄이지? 저것도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플러스 유보만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2월 되는 얼마?
4억 1천만 원도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세금을 줄이니까. 근데 내년에 4억 1천이 공제되면 다 같이 대답. 농특세 안 내? 내야지. 통합투자가 2월 된 거지. 20% 내야지. 실제로는 여기에 0.8 농특세 뺀 거. 요게 새로 나온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죽이지? 4.1에 0.8을 더하고 2.09를 때리면 지금 이 회사의 이연법인세 자산은 5.37이야. 그래서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 16.63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증가만 5.37을 빼서 11.26. 그렇지? 요게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이고, 요게 이연법인세 자산이고, 요게 미지급 법인세고, 세무조정은 이연법인세 자산을 손금에서 마이너스 유보 때려주고, 요 합한 요 놈을 손금 불산입으로 기타 사회유출이고, 손익계산세 법인세 비용은 11.26이야. 됐어요? 안 끝났지? 우리는 끝장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 두 번째 해는 빨리요. 두 번째 해는 일로 와. 2025년이야. 기억해 여러분. 뭐야? 둘째 해는 죽인다. 여러분 뭐 빨리빨리. 둘째 해는 조호. 호호. 120억을 벌어서 아까 했어요. 세무조정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대로 뭐 그렇죠? 이대로 200억 중에 뭐 2억 118억인데 여러분 두 번째 해에 세액공제 감면은 없었어요. 그 대신에 빨리 2월 된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얼마가 넘어와? 얼마 넘어와? 얘가 넘어왔어요. 당연히 최저한세 안 걸리니까 이 회사는 이제 법인세는 22.6에서 4.1을 뺀 법인세는 18.5고요. 농특세부터 해. 농특세는 4.1에 20%니까 0.82, 8,200은 농특세고요. 지방세는요. 산출세액의 10%니까 2.26이 지방세니까 실질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은요. 18.5에 0.82에 2.26에 합하면 이게 21.58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해야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전년도에 넘어왔던 유보는 똑같이 10억이고 평균 세율인데 전년도 이연법인세에서는 투자세액공제 2월액에 농특세를 반영한 분이 있는데 전년도에 넘어온 투자세액은 올해 전액 다 공제받으니까 올해는 이연법인세 자산할 때 그냥 플러스 유보에 2.09예요. 그럼 봐. 전년도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5.37억인데 그 다음에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2.09면 5.37에서 2.09면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이 3.28이 감소되니까 실제로 내야 됐던 금액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감소된 거는 도예요. 그러면 21.58을 더하면 이게 24.86이 나와서 24.86 내내 했던 숫자 아니야? 똑같다라는 걸 느끼나 모르겠네. 그래서 내년에는 요게 법인세 비용이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대변에 3.28이 죽고 21.58이 미지급 법인세로 잡아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죽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입금해서 이 금액을 뺀 이게 입금, 이게 손금불산입해서 요 두 놈이 세무조정 들어가서 이연법인세 자산 3.28 죽었고요. 셋째 해에는 세전이익이 똑같고 세액공제 없고 요게 유보가 죽으니까 이 숫자 똑같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붙고요. 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이연법인세 못 잡으면 이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구한테 뭐라 그러지 마. 여러분 이렇게 어디 가서 수업 듣기 어려워요. 누구도 이렇게 안 가르쳐요. 완벽히 배웠어요. 근데 이건
아직도 하나가 남았어. 이연법인세 회계는 안 끝났어. 일단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처음에는 세액공제 감면을 안 줄고 순수하게 세전이익을 똑같이 놓고 첫째 해에 입금산입 유보를 집어넣고 둘째는 없었고 저 유보가 셋째에 죽어서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계산됐나 받고 이연법인세를 넣었다가 둘 번째는 세액공제를 줘서 최저한세 걸려서 2월 될 때 이연법인세 자산할 때 세액공제도 들어왔고 뭐 들어왔고 반영한 걸 했어요. 이걸 집에 가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있잖아. 다 연습장에다가 기본 숫자만 적어놓고 저처럼 혹시 뭐 봐 여러분. 내가 어디다 지금 써놓고 뭐 보고했어? 나 책 하나도 안 넘겼어. 맞아? 아무데도 안 썼어. 맞아? 그냥 화면만 보고 떠들었어.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기본 숫자 띄워놓고 여러분이 그대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세무조정까지. 그러면 여러분께 돼. 이걸 눈으로 봤어? 알았다고? 이해가 됐어? 꿈깨?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고 지금 이걸? 손으로 안 해보고? 눈으로 봤으면 나는 충분해. 꿈깨?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이 손으로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여러분께 아니야. 직접 해. 연습장에다가 기본 숫자 띄워놓고. 아셨어요? 이연법인세는 어려운 거야. 근데 지우기 전에 하나 더 남았어.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칠판 봐. 여기서 뭐야? 이 회사가 마이너스다. 결손이 마이너스야. 입금이 돼도 이러면 뭐야? 이건 뭐야? 마이너스야. 산출세, 지방세 아무것도 없어. 다시. 이 회사는 첫째 해인데 결손이 났어. 세무조정이 일부 유보 있어도 소득도 과표도 결손이야. 근데 세액공제가 있어. 그럼 이것들은 전액 다 2월 될 거야. 2월이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연법인세 자산을 구할 때는 이거 좀 전처럼 그지? 플라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니까 플러스 유보 10억에 평균 세율인데 여기서는 첫째 평균 세율을 때리기가 어렵지. 내가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엔드 세액공제는 세액공제가 15억이 2월 되면 요놈은 8억에 요놈에다가는 80%가 이연법인세 자산인데 결론 지금 눈으로 느꼈어? 여러분 이 회사는 결손 났지? 내년에 얘네들이 이 법인세를 줄이려면 내년 이후에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올해 결손이 나서 결손금도 여러분 요 결손금도 이연법인세 자산이야. 지금 플러스 유보는 10억이지만 이게 마이너스 유보의 개념이라고. 왜? 결손금이면 나중에 세금을 줄이잖아. 근데 이 회사가 나중에 이익이 난다라는 전제가 없잖아. 지금 결손 났는데. 맞아? 세액공제가 2월 되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이익이 나야 공제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결손 나면 회계사가 절대로 요 결손금에 대한 마이너스의 개념과 세액공제 2월액을 뭐요? 이걸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줘요. 이해해야 돼. 인정 못해요. 원래 올해 결손인데 저게 이연법인세가 인정이 되면 전표 끊어줄까? 차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그럼 대변에 법인세 비용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면 법인세 비용이 세전이익에서 마이너스인데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면 마이너가 플러스 돼서 거꾸로 당기순이익이 늘어나 결손금이 줄어. 근데 회계사가 인정 못해요. 결손이 났을 때 그 연도에 그 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와 세액공제들 2월 인정 안 해줘요.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할게. 삼성전자 얘기로. 다만 지금 이걸 이해하는데 아직도 하나가 더 남은 건 여러분은 뭐야? 여러분은 전제가 IFRS라며.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에 없을 수가 없는 게 뭐야?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연말평가손익의 OCI가 잡힌다. 그게 하나 마지막으로 그게 또 하이라이트야.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에다가 그죠? 이 사례에다가 자, 제가 잠깐만 여기다 적어 놓을게. 이건 지우면 안 되겠지, 그치? 자, 뭘 적어놔? 여러분 봐봐. 여기서 지금, 그죠? 여기 써놨지? 시작. 실제로 법인세 비용은 아까 얼마였어? 11.26. 그리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있었어? 5.37. 그래서 미지급 법인세는 얼마? 16.63. 지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여러분 그지? 플러스 유보 때문에 발생했던 게 얼마였어? 2.09였고 세액공제가 2월 된 거 농트세까지 반영한 게 이게 아까 얼마였어요? 빼면 되는데 5.37에서 아유 산수가 안 돼. 3.28? 요렇게 됐었어. 세무조정으로는 아까 말하면 이게 선금이고 요놈이 선금불산입이었다고 말을 했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회사가 뭐가 발생해?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 플러스 OCI가 뜨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뜨는 회계와 세무조정이 붙을 거야. 똑같은 회사에. 그리고 정리를 할 거고요. 6번째 시간에 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제가 올해 특별히 더 열심히 해드리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해드리기는 어려운데 올해는 이연법인세를 제가 확실히 잡으려고 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들으면 마무리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5번째 강의